창밖으로 보이는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 병실의 창문을 열어두니 살랑거리는 바람이 내 얼굴을 스친다. 시계는 9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창가에 앉아 손에 든 사진 한 장을 바라봅니다.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세 사람, 아빠와 엄마 그리고 5살 무렵의 내가 있죠. 가끔은 이 사진이 내 전부인 것 같아요. 특히 아빠가 떠난 후로는 더욱 그렇습니다. 유리야, 아침 먹을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엄마의 목소리에 사진을 내려놓습니다. 오지연, 나의 엄마는 오늘도 환한 미소로 나를 맞이합니다. 그녀의 주름진 손에는 따뜻한 수프가 담긴 그릇이 들려 있어요. 병원 음식보다는 엄마가 가져오는 수프가 훨씬 맛있죠. 엄마는 늘 그렇듯이 내 곁에 앉아 수프를 먹는 내 모습을 지켜봅니다. 오늘은 어때? 기분이 좀 나아? 엄마의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실은 좋지 않아요.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숨쉬기도 힘들어지니까요. 하지만 엄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괜찮다고 말해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지 벌써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니,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사진 또 보고 있었구나. 엄마가 창가에 놓인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사진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이죠.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남긴 유일한 가족 사진입니다. 사진 속 엄마는 지금보다 훨씬 젊고 예쁜 모습이에요. 나는 그 사진을 보며 자랐고 엄마에 대한 사랑을 키워왔어요. 엄마, 이 사진 찍을 때 기억나? 엄마는 잠시 멈칫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내가 5살 때였지. 놀이공원에 갔다가 찍은 거야. 엄마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어요. 하지만 오늘따라 엄마의 눈빛이 어딘가 슬퍼 보입니다. 그리고 항상 사진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았죠. 뭔가 숨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스스로를 질책했어요. 엄마는 내게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아온 분인데 어떻게 의심할 수 있을까요? 오후에 주치의 김 박사가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내 상태를 확인하고 차트에 무언가를 적었죠. 김 박사의 표정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한유리 씨, 오늘 기분은 어떠신가요? 그럭저럭이요. 어제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사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솔직해봤자 달라질 게 없으니까요. 김 박사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다른 특이사항은 없으신가요? 없어요. 김 박사가 나가고 나서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벚꽃나무 아래에서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시선을 느끼고 창문 쪽을 바라보니 중년 여성 한 명이 서 있었죠. 그녀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 당황한 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가 병원 안으로 사라졌어요. 왠지 모르게 그 여자에게서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본 적 없는 사람인데도 말이죠. 이상한 일이네요. 하지만 요즘은 이런 일들이 자주 있어요. 약의 부작용인지 모든 것이 꿈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창밖으로 한참을 바라보다가 다시 사진을 들었어요. 사진 속 우리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오늘은 검사를 받는 날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바쁘게 움직이는 병원 직원들 사이로 휠체어를 타고 검사실로 향했어요. 엄마는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죠.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걱정 마, 유리야. 괜찮을 거야. 엄마의 위로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사실 이제는 검사 결과가 좋든 나쁘든 큰 의미가 없어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그것만이 현실이니까요. 검사실에 도착해서 기다리는 동안 복도에서 그 여자를 다시 봤습니다. 어제 창밖에서 본 그 중년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나를 보더니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혹시 당신 이름이 유리인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유리입니다. 혹시 어디서 뵌 적이? 대화를 이어가려는 순간 그녀는 당황한 듯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상한 여자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슬픔이 느껴졌죠. 마치 오랫동안 품어온 아픔 같은 것이 말입니다. 검사가 끝나고 병실로 돌아오니 엄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리야, 무슨 일 있었니?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아니에요, 그냥. 병원에서 이상한 여자를 만났어요. 제 이름을 아는 것 같았어요. 엄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처음 보는 엄마의 모습이었죠. 불안하고 당황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어떤 여자였니? 50대 정도? 검은 머리에 키가 작은 분이었어요.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엄마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그날 저녁 엄마가 집에 다녀오겠다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나는 아빠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열어봤어요. 엄마는 항상 그 상자를 내 옆에 두고 가곤 했죠. 아빠의 채취를 느끼라고요. 상자 안에는 아빠의 시계, 안경, 그리고 몇 장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편지들은 대부분 아빠가 엄마에게 쓴 사랑 편지였어요. 하지만 그 중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봉투에는 유리에게라고 쓰여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유리야, 아빠가 미안하다. 진실은 늘 위험하단다. 이 짧은 문장이 무슨 뜻일까요? 아빠가 말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어느새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병원 정원의 가로등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순간 그 여자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가로등 아래 서서 병원 건물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시선이 내 병실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눈이 다시 마주쳤을 때 가슴 깊은 곳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죠. 혹시 그 여자가 아빠가 말한 진실과 관련이 있는 걸까? 아침이 밝았습니다. 병실 창가에 앉아 햇살을 맞으며 어젯밤의 일을 생각해 봤어요. 아빠의 편지와 그 이상한 여자, 그리고 엄마의 떨리는 손.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갑자기 의심스러워졌어요. 유리야, 아침 먹을 시간이야. 엄마가 식판을 들고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따라 엄마의 얼굴이 더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엄마 안 주무셨어요? 아니, 그냥 조금 피곤한 것뿐이야. 걱정하지 마. 엄마는 내 앞에 식판을 놓고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느껴졌어요. 마치 내가 깨질 것처럼요. 엄마, 물어볼 게 있어요. 뭐니? 우리 어릴 때 앨범 좀 가져와 주실래요?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요. 엄마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 집에 다녀올 때 가져올게. 엄마가 약속대로 오후에 앨범을 가져왔어요. 여러 앨범 중에서 내가 어릴 때 찍은 사진들이 담긴 앨범을 펼쳤습니다.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유년 시절의 추억을 되새겼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3살 무렵까지의 사진에는 엄마가 거의 등장하지 않았어요. 아빠와 나만 있거나 다른 친척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죠. 그리고 갑자기 5살부터 엄마가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작을 때는 엄마가 사진에 별로 없어요. 엄마는 앨범을 힐끗 보더니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 그때는 내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하지 않았거든. 그리고 주로 내가 사진을 찍었으니까.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어릴 때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지만 3살 이전의 기억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항상 엄마가 곁에 있었다는 느낌만 있을 뿐이었죠. 엄마, 제가 어릴 때 어땠어요? 말 안 듣고 그랬나요? 엄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는 항상 착한 아이였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엄마가 말을 멈췄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라니 이상한 표현이었어요. 만난 게 아니라 태어났을 때부터 아닌가요? 의문이 들었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엄마의 표정이 불편해 보였으니까요. 엄마, 그 여자 알아요? 어제 병원에서 만난. 유리야, 지난 일은 중요하지 않아. 지금만 생각하자. 내가 건강해지는 것, 그것만 생각하자. 엄마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앨범을 슬며시 닫고 내 손을 잡았어요.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마. 피곤해질 뿐이야. 엄마의 말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많은 의문이 생겼어요. 앨범 속 불완전한 가족 사진들, 아빠의 이상한 편지, 병원에서 만난 여자, 그리고 엄마의 수상한 행동까지. 이 모든 것들이 무언가 큰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엄마가 잠시 커피를 사러 나간 사이 병원 복도에서 그 여자를 다시 만났어요. 그녀는 내 병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조심스럽게 묻는 그녀의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병실로 들어와 내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저는 민서영이라고 해요. 왜 제 이름을 알고 계신 거죠?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유리 씨, 당신에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 DNA 검사를 해볼까요? 민서영의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DNA 검사라니요? 무슨 의미일까요?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중요한 진실이 밝혀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DNA 검사요? 왜요? 민서영은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유리 씨, 나는 당신의 친어머니일지도 몰라요. 충격적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친어머니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엄마, 오지연은 내 친엄마가 아니라는 말인가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었어요. 내가 아플 때, 슬플 때, 기쁠 때 항상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 엄마는 오지연이에요. 격하게 부정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피어올랐어요. 앨범 속 엄마의 부재, 아빠의 편지, 엄마의 수상한 행동.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해해요. 충격적이겠죠. 하지만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당신의 아버지, 한태성 씨와 나는 옛날에 결혼했었어요. 그리고 당신을 낳았죠. 하지만 복잡한 사정으로 당신을 데리고 떠나야 했어요. 민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진심처럼 보였지만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증거가 있나요? 그래서 DNA 검사를 제안한 거예요. 당신이 원한다면 지금 당장 검사할 수 있어요. 병원에 부탁해 놨거든요. 민서영의 확신에 찬 태도가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가 정말 내 친엄마라면 왜 이제야 나타난 걸까요? 왜 나를 버리고 갔던 걸까요?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좋아요, 검사해봐요. 결국 DNA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이틀 후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 이틀은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아니, 오지연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녀가 상처받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뭔가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죄책감을 발견했으니까요. 이틀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민서영이 내 친모였습니다. 99.9%의 일치율이라고 했어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오지연이 병실에 들어왔을 때 나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바라보는 내 눈빛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녀도 느꼈는지 불안한 표정으로 내게 다가왔습니다. 유리야,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엄마. 아니, 지연 씨. 민서영이라는 사람 알아요?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군요. 그녀가 제 친엄마라는 것도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배신감, 혼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유리야, 설명할 수 있어. 뭘 설명해요? 평생 거짓말했다는 걸요? 제가 당신 딸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내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유리야, 난 널 버릴 수가 없었어. 내가 날 처음 보고 웃었을 때 진짜 엄마가 되고 싶었어. 지연의 고백에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울음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위로할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은 감정이 뒤엉켜 있었으니까요. 나가주세요. 혼자 있고 싶어요. 내 차가운 말에 지연은 더 큰 상처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병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침대에 누워 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내가 알고 있던 가족, 사랑,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5장. 이틀 동안 병실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누구도 만나지 않았어요. 민서영도 지연도 보고 싶지 않았죠. 간호사들만 약을 주러 드나들 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지만 내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 찼어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주치의 김 박사가 병실에 들어왔어요. 그는 내 상태를 확인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유리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김 박사의 말에도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어차피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으니까요.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거짓말쟁이였다면 이 세상에 무엇이 진실일까요? 얼마나 남았죠? 길어야 한 달. 아마 그보다 짧을 수도 있습니다. 김 박사의 대답은 건조했습니다. 의사들은 늘 이렇게 냉정한가요? 하지만 그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몸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김 박사가 나가고 나서 책상 위에 놓인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소설가가 되고 싶었던 꿈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꿈을 이룰 시간이 없었죠. 대신 마지막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내 삶에 대한, 가족에 대한, 그리고 진실에 대한 글을요.
나는 누구인가? 첫 문장을 적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나는 누구일까요? 한율이라는 이름을 가진 28살의 여자. 시한부 선고를 받은 문학 청년. 2명의 엄마를 가진 딸. 하지만 그것뿐일까요? 내 정체성은 그것으로 정의될 수 있을까요? 창밖을 바라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병실을 물들였어요. 아름다운 광경이었지만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민서영이 들어왔어요. 들어와도 될까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유리야, 이건 내가 아기였을 때 사진이야. 상자를 열어보니 낡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낡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갓난아기였던 내 모습, 민서영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 아빠와 함께 있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어요. 사진들을 하나씩 넘기며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기억의 조각들이었어요. 왜 저를 버렸어요? 목이 메어 겨우 질문했습니다. 민서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버린 게 아니야, 유리야. 내가 너를 떠난 건 내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이었어. 우리는 서로 사랑했지만 너무 어렸고 미숙했어. 싸움이 잦았고 결국 헤어지게 됐지. 그때 내 아버지가 너를 키우겠다고 했어. 나는 당시에는 그게 내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 민서영의 설명은 담담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후회의 빛이 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로도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럼 지연 씨는 누구예요? 아빠가 재혼한 건가요? 민서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지연은 내 아버지의 애인이었어. 내가 떠난 후 그녀가 내 아버지의 곁에 있었고 너를 돌봐주었지. 처음에는 일시적인 거였을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정말로 너를 자신의 딸처럼 사랑하게 됐어. 충격적인 진실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연은 아빠의 애인이었고 내 친엄마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녀는 나를 자신의 딸처럼 키웠습니다. 왜일까요? 결국 내 아버지와 오지연은 마치 진짜 가족인 것처럼 살게 됐고 너도 그렇게 자랐어. 나중에 알고 보니 내 아버지는 너에게 오지연이 친엄마라고 말했더라고. 사진까지 조작해서. 민서영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가족 사진이 거짓이었다니요. 그 사진 속의 행복도 모두 거짓이었을까요? 하지만 내가 느꼈던 사랑은 진짜였을 텐데요. 그럼 지금 와서 왜 나타난 거예요? 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어. 오지연이 나에게 연락했어. 그녀는 내가 떠나기 전에 진실을 알려주고 싶어 했어. 민서영의 말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지연이 민서영에게 연락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다면 왜 직접 말하지 않았을까요? 생각할수록 복잡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 거짓말이었는데. 민서영은 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은 아니었어, 유리야. 오지연은 정말로 너를 사랑했어. 그건 진실이야. 그녀의 말에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별이 빛나기 시작한 밤하늘이 보였죠. 마음속에서도 어둠이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누구를 엄마라고 불러야 할까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런 혼란 속에서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노트를 다시 펼쳐 글을 이어 썼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은 감정을 담아서요. 진실이란 무엇일까?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라면 그동안 느꼈던 사랑은 무엇이었을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만나지 않았어요. 민서영도 지연도 병실에 찾아왔지만 모두 돌려보냈죠.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서요. 하지만 몸은 점점 약해져만 갔어요. 이제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몸이 무거웠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었죠.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민서영과 지연이 함께 들어왔어요. 둘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유리야, 잠시 얘기할 수 있을까? 민서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지연은 그저 눈물을 참으며 서 있었죠. 그녀의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갑게 나왔습니다. 둘 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솔직해지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 속에 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유리야, 우리가 너에게 상처를 줬다는 걸 알아. 하지만 이건 알아줬으면 해. 이 사람은 널 진심으로 사랑했어. 민서영이 지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의외의 말이었어요. 친엄마가 자신을 버리고 간 딸을 키운 여자를 두둔하다니요. 난 널 포기했지만 이 사람은 끝까지 널 지켜줬잖니. 내가 못한 일을 대신 해준 거야. 민서영의 말에 지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명 울고 있는 것 같았죠. 갑자기 지연이 내 곁에 있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아플 때 밤새 간호해준 모습, 시험 잘 봤다고 좋아하던 모습, 첫 문학상 받았을 때 자랑스러워하던 모습. 그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을까요? 왜요? 왜 저를 키웠어요? 아빠의 애인이었으면서 왜 저를 자기 딸처럼 키웠냐고요.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내 아버지를 사랑해서였어. 하지만 내가 나를 처음 봤을 때 엄마라고 부르면서 웃었어. 그때 느꼈어. 내가 필요한 건 엄마라는 걸. 그래서 결심했지. 진짜 엄마가 되기로. 지연의 고백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거짓말쟁이였지만 그 거짓말 속에 담긴 사랑만큼은 진실이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거짓말이잖아요. 제가 다른 사람의 아이라는 걸 알면서도 유리야, 사랑에는 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함께한 시간, 추억, 그리고 서로를 향한 마음. 난 내가 내 핏줄이 아니어도 내 엄마야.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지연의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내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그 품은 언제나처럼 따뜻했습니다. 민서영도 다가와 내 손을 잡았어요. 세 사람이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어색하면서도 어딘가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유리야, 우리 모두 실수를 했어. 하지만 너를 사랑한다는 점만큼은 진실이야. 민서영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가족이란 반드시 피로 맺어진 사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지연은 내 친엄마가 아니었지만 그녀의 사랑만큼은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민서영은 나를 버렸지만 그것이 그녀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었어요. 저도 두 분을 사랑해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 말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심이었어요. 더 이상 분노하거나 원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으니까요. 이제는 사랑 속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 사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그 가족 사진을 꺼냈어요. 이제 보니 분명 조작된 사진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행복만큼은 진짜였던 것 같았습니다. 이 사진이 제가 가장 행복했던 거짓이었어요. 그대로 두고 싶어요.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셋은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이 순간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중요한 건 사랑이라는 것, 그것만큼은 분명했어요.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졌어요. 의사들은 이틀, 길어야 사흘이라고 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정말 얼마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지연과 민서영이 번갈아 가며 병실을 지켰어요. 두 사람 모두 내게 최선을 다했죠. 오늘은 맑은 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어요. 지연이 휠체어를 가져와 나를 병원 정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민서영도 함께였어요. 세 사람이 나란히 벚꽃 아래 앉아 있는 모습이 꿈 같았습니다. 유리야, 뭐 하고 싶은 거 있니? 지연이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노트를 가리켰어요. 마지막 글을 완성하고 싶었습니다. 유언을 남기고 싶었어요. 그래, 쓰고 싶은 걸 다 써. 우리가 도와줄게. 민서영이 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낯설면서도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노트를 펼치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삐뚤했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했어요. 두 분 다 내 엄마예요. 그리고 그 사진. 내가 가장 행복했던 거짓이었어요. 그대로 두고 싶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내 모든 마음을 담았습니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글을 썼습니다. 내 짧은 삶에 대한, 문학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리고 두 엄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요. 글을 다 쓰고 나니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이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는 느낌이었죠. 엄마들 고마워요. 사랑해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도 눈물 속에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우리 셋은 함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하늘 위로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유리야, 괜찮아. 이제 편히 쉬어도 돼. 지연의 속삭임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곤했어요. 너무 오래 싸워왔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쉬고 싶었어요. 아빠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을 양쪽에서 꼭 잡은 채로요. 이 순간만큼은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진실 속에서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숨을 거두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실이란 무엇일까? 거짓 속에서도 진실한 사랑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역설이 아닐까요? 내 짧은 삶은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흔들렸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사랑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진실이었어요. 안녕.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나는 평화로운 어둠 속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오후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지는 않았지만 정말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함께했어요. 지연과 민서영은 나란히 앉아 내 영정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나는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병에 걸리기 전 건강했던 시절의 모습이었죠. 장례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함께 내 병실을 정리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내 흔적들을 하나씩 챙기는 모습이 슬퍼 보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이상한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받아들인 듯한 모습이었죠. 지연이 창가에 놓여있던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가족 사진이었어요. 우리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비록 조작된 것이었지만 내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죠. 지연은 천천히 액자를 열어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이게 뭐지? 그녀의 목소리에 민서영이 다가왔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아빠의 필체였습니다. 지연아, 난 서영이를 너무 미워했지만 넌 우리 유리의 진짜 엄마가 됐구나. 고맙다. 짧은 메모였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지연은 다시 사진을 액자에 넣고 미소 지었습니다. 유리가 이걸 알았다면 좋아했을 텐데. 민서영이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을 거야. 어딘가에서.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을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인해 연결되어 있었어요. 비록 과거에는 서로를 미워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함께 슬픔을 나누고 있었죠. 병실을 나서기 전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치고 있었어요. 먹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죠.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영 씨, 혹시 커피 한 잔 어때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민서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요. 유리 얘기를 많이 해요. 두 사람은 천천히 병실을 나섰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제 홀로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병실은 이제 비어 있었지만 창가에 놓인 액자 속 사진 속에서 세 사람은 여전히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 속에는 진실한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비록 사진 자체는 거짓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만큼은 진실이었으니까요. 먼 하늘에서 나는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빠와 함께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두 엄마가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면서요. 진실이 항상 정의로운 건 아니야. 때로는 사랑이 거짓보다 더 진짜일 때도 있어. 이것이 내가 깨달은 마지막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두 엄마의 마음속에도 똑같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나를 사랑했고 그 사랑은 어떤 거짓보다도 강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피의 연결이 아니라 마음의 연결이었으니까요. 봄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추는 오후 두 사람은 병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빛 속에는 슬픔과 함께 희망이 깃들어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요. 사랑은 때때로 아픔을 동반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내 짧은 삶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진실한 사랑의 힘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안녕, 엄마들. 행복하세요. 마지막 인사를 남기며 나는 영원한 빛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